회의장 중앙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아파트 누가 살립니까? 우리 같은 기업가 아닙니까? 소장님, 여기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업체 선정 다시 합시다. 웅성거림이 소용돌이쳤고 뒤편에서 도연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석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칙대로 했을 뿐입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특별한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울 외곽에 자리한 낡은 아파트 단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90년대에 지어진 1200세대 규모의 이 단지는 봄비가 그친 뒤에 축축한 공기 속에서도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죠. 회색빛 콘크리트 외벽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고 곳곳에 금이 간 벽면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관리사무소 유리창에는 주민들이 붙여놓은 전단지와 관리비 고지서가 겹겹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분리수거 안내, 엘리베이터 점검 공지, 소음주의 당부문 등 온갖 공지사항들이 마치 퍼즐처럼 빼곡히 붙어 있었죠. 그 사이사이로는 개인이 올린 중고물품 판매 광고나 과외구인 광고들도 눈에 띄었어요. 강민석은 43세의 나이에 이 단지의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약간 마른 체격에 항상 단정하게 다림질된 와이셔츠를 입고 다녔어요. 얼굴에는 늘 진중한 표정이 머물러 있었지만 가끔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가 그의 진짜 성격을 말해주었죠. 매일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사무소에 나와 경비 순찰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민석의 일과였습니다. 두꺼운 검은색 파일을 펼쳐놓고 야간 근무를 선 경비들의 순찰 기록을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밤 10시, 12시, 오전 2시, 4시. 각 시간대별로 어느 구역을 돌았는지,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어젯밤 3동 지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소음이 있었다고 되어 있네요. 오늘 해당 세대에 안내문 발송해야겠어요. 민석은 혼자 중얼거리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순찰표 확인이 끝나면 이번에는 민원 접수함을 열어봤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건씩은 들어오는 크고 작은 민원들이 쌓여 있었어요. 3동 502호 화장실 누수 벽면에 물얼룩이 생겨서 곰팡이 냄새가 심합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려요. 7동 1204호 베란다 천장 위층에서 물이 떨어져서 빨래를 넣을 수가 없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15동 801호 주방 싱크대 하수구에서 역류 현상이 있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요. 민석은 각각의 민원서를 읽으며 처리 순서를 정했습니다. 긴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매겨서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하고 주민들에게는 처리 일정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처리하는 모습에서 그의 성실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오전 8시가 되면 민석은 경비 아저씨들과 함께 컵라면으로 간단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작은 휴게실에는 전자레인지 하나와 정수기, 그리고 작은 식탁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 소박한 공간에서 나누는 아침 식사는 민석에게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어제 주민들이 소장님 칭찬 많이 하던데요. 박경비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습니다. 박경비는 올해 58세로 이 단지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어요. 구릿빛 피부에 항상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어떤 칭찬이요? 민석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12동 아주머니가 그러시던데 다른 관리소장들은 돈 냄새만 맡고 다니는데 우리 소장님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민원 넣으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설명해 드리잖아요. 박경비의 말에 민석은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긴 했지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석은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지식하고 말이 느렸지만 한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죠. 김경비님은 오늘 오후 근무죠? 주차장 순찰할 때 3동 지하 배수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여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김경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지시들이 민석의 특징이었어요. 문제가 생긴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민석에게는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아픈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강도현과의 관계였죠. 강도현은 71세의 나이로 한때 재계를 주름잡던 도성산업의 창업회장이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을 아우르는 중견기업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에는 아픈 가족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업 성공에만 매달린 나머지 가족들과는 점점 멀어졌던 거예요. 특히 외아들인 민석과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원해졌습니다. 민석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거든요. 3년 전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뒤로 도연은 회색 모자를 눌러쓰고 아들이 일하는 아파트 단지를 몰래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보통 오후 늦은 시간,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을 골라서 왔어요. 단지 곳곳을 천천히 걸으며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죠. 회사보다 가족이 먼저였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 도연의 혼잣말은 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처럼 늘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을 보며 때로는 벤치에 앉아 아들이 일하는 관리사무소를 바라보며 되뇌는 말이었어요.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민석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 단지를 돌아다니는 아버지의 모습을 목격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먼저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쌓인 서운함과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석이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 입사를 포기하고 이 길을 선택한 것도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습니다. 강도현이라는 거대한 이름 대신 자신만의 이름으로,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단지에는 오늘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도장 공사는 예산 문제로 3개월째 지연되고 있었고 주차 차단기는 고장이 잦아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노후된 경비실 에어컨도 벌써 5년째 사용하고 있어서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었죠.
이런 일들을 해결하려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동대표들과 분여회, 그리고 각종 납품업체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과정이었어요. 민석은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일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도 민석은 한 손에 커피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단지 안을 걸어다니는 주민들, 등교하는 아이들, 출근길에 나서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씨앗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단지 곳곳에 주민총회 공지가 붙었습니다.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로 적힌 공지문이 엘리베이터 앞마다 나타났죠. 긴급 주민총회 주차 차단기 교체 및 외주 용역 선정건. 민석은 이 총회를 위해 지난 2주 동안 밤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했었어요. 총회 당일 1층 주민회관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보통 총회라고 해도 50여 명 정도만 참석하는데 이번에는 거의 100명 가까이 모인 것 같았어요. 뒤쪽에는 서서 참석한 사람들도 여러 명 보였죠. 민석은 단상 위에서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놓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오늘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그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켜고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단지 주차 차단기는 설치된 지 8년이 되어 고장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15건의 고장 신고가 접수되었고 수리 비용도 월 평균 80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는 월별 고장 횟수와 수리비 지출 현황이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석은 이런 자료를 만들 때마다 여러 번 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한 번 발표한 내용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입찰은 세계 업체 제한 경쟁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저가가 아닌 유지보수 이력과 사후관리 계약서 기준으로 평가했고 그 결과 태성 시스템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민석이 말을 마치자 앞쪽에 앉아있던 한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태성 시스템이 다른 업체보다 50만 원이나 비싸다고 들었는데 굳이 비싼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뭔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초기 설치 비용은 50만 원 차이가 나지만 5년간 유지 보수비를 계산하면 오히려 태성 시스템이 200만 원 정도 절약됩니다. 무엇보다 다른 단지에서의 사후관리 실적이 우수해서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뒤쪽에서 중후하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민석의 말을 가로막으며 들어왔어요. 소장님, 한빛 시스템은 왜 탈락시켰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질문자는 조태준이었어요. 48세의 조태준은 단지 내에서 가장 큰 평수인 59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유명했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그는 평소에도 목소리가 크고 존재감이 강했어요. 조태준 옆에는 동대표 몇 명과 부녀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녀회장 김순자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단지 내 모든 소식을 가장 빨리 알고 전파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녀는 조태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민석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빛 시스템은 평가 기준에 따라 탈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타 지역 설치 사례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한 이력이 있어서 평가 기준? 조태준이 비웃듯 말을 끊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습니다. 그 평가 기준이라는 게 결국 소장님 마음먹기 달린 거 아닙니까? 한빛 시스템은 우리 지역에서 10년 넘게 영업하고 있는 업체예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역 업체를 우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가격도 더 싸다면서? 조태주는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주민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을 봅시다. 우리가 왜 여기 모였습니까? 우리 아파트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장님은 비싼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관리비 부담만 늘리려고 합니다. 민석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 사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태성 시스템이 더 경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조태준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그런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내야 하는 돈이 문제 아닙니까? 게다가 한빛 시스템 대표는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책임지고 관리해 줄 수 있어요. 이때 부녀회장이 일어나서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저도 조 사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한빛 시스템은 우리 단지 말고도 주변 여러 단지에서 일하고 있어요. 실적도 충분하고요. 소장님이 너무 까다롭게 평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회의장 분위기가 점점 민석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조태주는 이런 분위기를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어요.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 사이에서 소장님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너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절차는 규정에 따라. 규정하지 마세요. 조태준이 벌컥 소리를 질렀어요.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 아파트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업체로 다시 선정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때 뒤쪽 구석에 앉아있던 강도연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회색 모자를 눌러쓴 채 조용히 앉아있던 그는 아들을 향해 날아오는 공격적인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걸 진짜 저런 식으로 하는 건가? 도연의 중얼거림은 주변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태주는 계속해서 공세를 퍼부었어요. 소장님, 여기서 주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업체 선정을 다시 하시죠. 그게 민주적인 절차 아닙니까? 민석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목소리만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원칙대로 했을 뿐입니다. 입찰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평가도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원칙? 조태준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원칙이라는 게 소장님 혼자만의 기준 아닙니까? 이때 회의장 여기저기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시 해.
재투표. 주민 의견 무시하지 마. 누군가 앞쪽 책상을 손으로 탁 쳤어요. 회의장의 공기가 험악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단순한 업체 선정 발표가 이렇게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줄은 몰랐죠. 조태주는 이런 분위기에 만족하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소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고 재검토 약속하시면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될 텐데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회의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석에게 집중되었어요.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경비실에서 박경비와 함께 하루 종일 녹화된 CCTV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에도 마음이 무거웠던 민석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조태준의 공격이 너무나 체계적이고 치밀했거든요. 마치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를 보는 것 같았죠. 소장님, 뭔가 찾고 계시는 거 있어요? 박경비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미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민석은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영상을 되감고 있었어요. 총회 시작 전 영상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민석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화면에 오후 6시경의 주민회관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총회 시작 1시간 전 시간이었죠. 화면 속에서는 주민들이 하나둘씩 회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기 좀 보세요. 박경비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회관 입구 옆 구석진 곳에서 두 사람이 뭔가를 주고받는 장면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어요. 민석이 화면을 확대해 보니 한 사람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저 여자분, 부녀회장님 같은데요? 민석도 자세히 보니 김순자 부녀회장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뭔가를 건네는 남성은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으로 봐서는 조태준의 회사 직원 같았어요. 저 남자는 누구죠? 글쎄요. 조 사장님 회사 사람 같기는 한데 확실하지는 않네요. 박경비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영상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부녀회장이 그 남성으로부터 봉투 같은 것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석은 다른 시간대의 영상도 확인해 봤습니다. 총회가 시작되기 30분 전쯤에는 조태준과 몇몇 동대표들이 회관 근처 카페에서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어요. 마치 작전회의를 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상하네요. 이런 건 처음 봐요. 박경비가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동안 이 단지에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소장님, 이거 혹시...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석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업체 선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민석은 고민 끝에 내부 고발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입찰 방해 및 사적 이익 제공 의혹이었어요. 내용에는 오늘 총회에서 일어난 일들과 CCTV 영상에서 발견한 의심스러운 장면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수신인은 구청 감사실과 조합감사, 그리고 민석은 잠깐 망설였지만
마지막에 도성산업준법지원실도 추가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메일 작성을 마치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순자 부녀회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부녀회장이 전화를 하다니 민석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소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부녀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죠. 네, 말씀하세요. 오늘 총회에서 일이 좀 복잡해졌는데, 사실 주민들 사이에서 소장님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여 있어요. 제가 중간에서 조정해 보려고 하는데, 소장님이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석은 부녀회장의 말을 들으며 아까 CCTV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누군가로부터 봉투를 받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떤 협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단해요. 한빛 시스템으로 업체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될 거예요. 조 사장님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실 테고요. 민석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이 모든 게 한빛 시스템을 밀어주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던 거죠. 부녀회장님, 업체 선정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나 압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관계라뇨?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부녀회장의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였어요. 주민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을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장기적으로는 현재 선정된 업체가 더 경제적입니다. 이미 설명드렸지 않나요? 민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원칙을 어길 수는 없었죠. 원칙이요? 부녀회장이 살짝 비웃는 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장님 같은 분이 이 자리에서 오래 버틴 사례를 못 봤어요. 너무 고지식하시다고 할까? 현실을 좀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민석은 부녀회장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죠.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녀회장님,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할 뿐입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부녀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민석은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 단지 반대편에 있는 도연의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명함을 다시 꺼내고 있었어요. 강도현, 도성산업 명예회장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죠. 민서가 내 선택을 지켜줄 힘이 아직 남아있을까? 도연은 오래된 다이얼 전화기 대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에서 정전무라는 이름을 찾아서 터치했어요. 정전무는 도연이 회장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으로 지금은 도성산업의 전무이사로 일하고 있었죠. 여보세요, 회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연락을 주시다니. 미안하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준법팀을 연결해 주게. 준법팀이요? 무슨 일이시라고. 작은 부탁이 아니라 옳은 부탁일세. 도연의 목소리에는 예전 회장 시절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민석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할 각오가 되어 있었죠. 한편 민석은 마침내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부 고발 메일이 관련 기관들로 전송되었어요. 이제 정말 후퇴할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이었죠. 박경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장님,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옳은 일이니까. 밤이 깊어갔지만 민석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난 월요일 아침, 민석이 평소처럼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자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뭔가 새로운 공지가 붙었나 싶어 가까이 가보니 그곳에는 민석이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관리소장 해임 주민청원서 서명 참여 바랍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죠. 청원 이유로는 업무 독단 처리, 주민 소통 불능, 입찰 과정 비리 의혹 등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벌써 20여 명의 서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한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신뢰해주던 주민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세요? 박경비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본 거죠. 네, 괜찮습니다. 민석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여론이 급격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주민들끼리 민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관리소장이 너무 독단적이라면서? 맞아. 우리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혼자서 다 결정한다더라. 조 사장님이 그러시던데 뭔가 뒤가 구린 것 같다고. 단지 앱 게시판에도 민석을 비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관리소장 교체 필요, 투명한 관리 요구, 주민 권익 보호 같은 제목들이 하루에도 서너 개씩 게시되었어요. 조태주는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요 동대표들과 부녀의 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며 민석에 대한 의혹을 더욱 확산시켰어요. 목요일 저녁 15동 동대표 김철수의 집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조태준, 부녀회장 김순자, 그리고 몇몇 동대표들이 모여 앉아 있었죠.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조태준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서명이 벌써 50명을 넘었어요. 100명만 넘으면 해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죠. 김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민들 반응도 좋고요. 다들 관리소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관리소장이 반발하면 어떻게 하죠? 김철수 동대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반발해요? 증거가 있는데. 조태준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사진 속에는 민석과 조태준이 식당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각도와 조명이 절묘하게 조절되어서 마치 둘이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인가요? 지난달이에요. 한빛 시스템 제안서를 설명하러 만났던 자리인데 각도를 잘 잡아서 찍어뒀죠. 조태준이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뭐라고 하든 이 사진만 있으면 의심을 조장하기에 충분해요.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상황을 보면 일단 믿고 보거든요. 그 사진들은 며칠 후 단지 앱 게시판에 올라갔습니다. 관리소장과 업체 관계자의 은밀한 만남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이죠. 게시글에는 이게 과연 공정한 입찰이었을까요?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민석은 그 게시글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상황은 분명히 업무상 미팅이었는데 각도와 상황이 마치 뭔가 은밀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연출되어 있었어요. 민석은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만남은 입찰 참여 업체의 제안 설명을 듣기 위한 공식적인 업무 미팅이었습니다. 모든 입찰 참여 업체와 동일한 기회를 제공했으며, 하지만 해명글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어요. 댓글에는 변명 같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 더 의심스럽다 같은 반응들이 달렸습니다. 한편 도연은 정 전무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도성산업 본사 회의실에서 둘만의 비밀 회동이 열린 거죠.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 전무가 두꺼운 파일을 건네며 말했어요. 한빛 시스템 관련 자료입니다. 도연이 파일을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한빛 시스템은 과거 도성산업사나 건설회사에서 납품 비리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업체였습니다. 3년 전 하도급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하다가 발각되어 거래 중단된 이력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 전무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어요. 한빛 시스템 대표 한정수는 조태준의 처남입니다. 혈연 관계가 확인됐어요. 도연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태준이 처남의 회사를 밀어주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었죠. 준법팀에서는 뭐라고 하나? 이미 관련 자료를 구청 감사실에 제출했습니다. 곧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이 자료를 전달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도연은 입주자 대표회의 박성우 회장을 조용히 만났습니다. 단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둘만의 만남이 이루어졌죠. 회장님, 이게 무슨... 박성우가 도연이 건네준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성산업 명예회장이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사실을 확인해 보시지요.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빛 시스템은 우리 그룹의 거래 제안 업체입니다. 과거 비리 이력이 있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요. 박성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도성산업의 공식 문서에 찍힌 도장과 서명을 보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속으신 겁니다. 조태준이라는 분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민들을 이용한 거죠. 도연의 말에 박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신들이 완전히 노란한 것이었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사실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단지 사실만을 전달했을 뿐이었죠. 며칠 후 박성우 회장은 몇몇 신뢰할 만한 동대표들과 함께 조용히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태준과 한빛 시스템 사이의 관계, 그리고 과거 비리 이력 등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어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이미 민석에 대한 여론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해임 청원 서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민석은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석의 휴대폰에 긴급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민석은 문자 내용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관리소장 직무정지 즉시 효력 발생. 사유거래처와의 유착 정황 및 주민 신뢰도 실추. 입주자 대표회의 긴급 결의.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어요. 해임 청원 서명이 120명을 넘어서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긴급회의를 열어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었죠. 1시간 후 민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관리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던 경비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소장님, 박 경비가 말을 꺼내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단지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민석은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 개인 물품들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사진, 볼펜 몇 자루,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받은 감사 인사 쪽지들. 2년 동안의 추억들이 작은 상자 안에 담겼어요. 소장님이 처음이었어요. 박 경비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건 그동안 관리소장들은 다 경비, 청소 아줌마 이렇게만 불렀는데 소장님은 항상 박 경비님, 김미화원님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김미화원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일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명절 때마다 챙겨주시고 민석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이런 순간에 자신을 믿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힘낼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민석이 짐을 다 챙기고 사무소 문을 나서려는 순간 조태준이 기다렸다는 듯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소장님, 아니, 이제 미스터 강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조태준이 비꼬는 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은 원칙으로만 굴러가지 않아요. 힘으로 굴러가는 거죠. 앞으로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석은 조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끝까지 품위를 지키고 싶었어요. 조 사장님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걸 아시겠죠? 진실? 조태준이 크게 웃었어요. 진실은 힘 있는 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힘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때 조태준의 비서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기념사진 한 장 어떠세요? 비서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겨눴어요. 패배한 민석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것이었죠. 민석의 손이 주먹을 쥐며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끝까지 자신의 품격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한편 도연은 집에서 그 소식을 듣고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찻잔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어요. 마치 도연의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죠. 내가 아버지라면서.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내 회사만 끌어안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민석이 어렸을 때 학교 운동회에도 못 갔고 졸업식에도 회사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혈압계를 찾아 혈압을 재어봤습니다. 160에 100. 위험 수치였어요. 스트레스와 자책감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어보니 박경비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르신. 이거 꼭 보셔야 합니다. 박경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중대한 발견을 한 것 같았죠. 도연은 박경비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보는 순간 도연의 눈이 크게 벌어졌어요. 영상 속에는 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 주민회관 작은 회의실에서 부녀회장과 조태준이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음성은 또렷하게 들렸어요. 소장 성격이면 끝까지 버틸 텐데 부녀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더 좋지. 버티면 사진으로 죽이고 무릎 꿇으면 그 장면을 또 써먹으면 돼. 어차피 이미 판은 짜여 있어. 조태준의 대답이 이어졌어요. 무릎 꿇는 장면? 정말 그렇게 될까요? 확실해. 내가 주민들 몇 명한테 미리 얘기해뒀거든. 총회에서 소장더러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외치라고. 하하, 그럼 완벽하겠네요. 무릎 꿇든 안 꿇든 우리가 이기는 구조군요. 도연의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구쳤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이건 단순한 업체 선정 다툼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모함이었던 거죠. 이 영상은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회관 관리실에 숨겨진 카메라가 있어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설치해 둔 건데 운 좋게 그날 대화가 녹화됐네요. 박경비가 설명했습니다. 소장님이 억울하게 쫓겨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어서. 도연은 USB를 꽉 잡았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어요. 끝내주자. 도연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번에는 법대로. 정정당당하게. 도연은 즉시 정 전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구청 감사실, 검찰청, 그리고 지역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하라고 지시했어요. 회장님, 정말 전면전을 하시는 건가요? 정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면전이 아니야. 정의 구현이지. 도연의 답변은 확고했어요. 한편 민석은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정성껏 해온 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는 시점에서 도연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곁에서 함께 싸울 때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한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3년 전 경영에서 물러난 후로는 거의 입지 않았던 진회색 정장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도연의 모습에서는 예전 회장 시절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죠. 도연은 민석을 단지 근처 작은 분식집으로 불렀습니다.
화려한 식당이 아닌 소박한 쟁반짜장 2그릇과 노랗게 변한 단무지, 그리고 미지근한 보리차가 전부인 곳이었어요. 마치 민석이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의 날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정겨운 분위기였죠. 아버지,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하셨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마주 앉은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도연은 한동안 말없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고생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눈가에 생긴 깊은 주름과 야윈 볼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석아,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 민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너를 늘 결과로만 판단했다. 성적이 좋으면 좋다고, 나쁘면 왜 안 되냐고. 내가 어떤 마음인지, 뭘 원하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지.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거 안다. 강도연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강민석으로 살고 싶었던 거지. 민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하지만 민석아, 도연이 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옳고 그름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지 않은 것, 끝까지 원칙을 지킨 것, 나는 그게 너무 자랑스럽다. 민석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회사 힘 빌리고 싶지 않았어요. 민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서고 싶었어요. 아버지 그늘이 아니라 제 능력으로. 맞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존경스럽다. 하지만 민석아, 이제는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 그래서 아버지가 도우려고 하는 거야. 도연은 가방에서 USB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라. USB 영상을 보여주자 민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조태준과 부녀회장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박경비가 가져다 줬다. 그분도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나 보더라. 도연이 다른 서류도 보여줬습니다. 한빛 시스템은 우리 회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업체다. 과거 납품 비리로 거래 중단시킨 곳이고 대표는 조태준의 처남이야. 민석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전체 그림을 파악했어요. 이 모든 게 조태준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아버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 가보자. 도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다만 증거는 결국 사람이 모으는 법이다. 나도 내 방식으로 도울게. 그날 오후부터 부자는 본격적인 반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도성산업의 준법팀, 구청 감사실, 그리고 지역 탐사 기자들에게 모든 자료를 전달했어요. USB 영상, 한빛 시스템의 블랙리스트 문건, 하도급 리베이트 의혹 자료, 그리고 입찰방의 녹취록까지 완벽한 증거 패키지를 만들었죠. 민석은 경비실과 미화팀을 찾아가서 증언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기꺼이 도와줬어요. 소장님이 우리한테 시킨 건 딱 하나였어요.
박경비가 증언서에 사인을 하며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자, 원칙대로 하자. 그것뿐이었어요. 김미화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소장님은 한 번도 불법적인 일을 시킨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증언서에 적힌 울퉁불퉁한 사인들이 민석의 눈에는 황금보다 귀하게 보였어요. 저녁이 되자 부자는 민석의 집에서 마주 앉아 작전을 짰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와 USB 그리고 메모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첫 번째, 증거 확보는 완료했다. 도연이 체크 표시를 하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임시총회 소집 요구. 이건 입주자 대표회의에 정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세 번째는 주민들에게 공개 브리핑이군요. 민석이 이어서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법적 조치 예고까지. 부자의 눈빛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싸우는 동료가 된 기분이었어요. 민석아, 이번 싸움은 쉽지 않을 거다.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조태준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어요. 민석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도 있고요. 도연의 얼굴에 감동이 스쳤습니다. 오랜만에 아들로부터 아버지라는 호칭을 들었거든요. 이틀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리소장 직무정지 취소 및 진실규명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요구인은 강민석이었고 첨부된 증거 자료만 해도 200페이지가 넘었어요. 박성호 회장은 서류를 검토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속임수에 당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런, 우리가 완전히 놀아났구나. 박성호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같은 시간 조태준은 부녀회장과 긴급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들어왔다고? 네, 그것도 증거 자료를 잔뜩 들고요. 어떻게 하죠? 부녀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정해. 우리도 준비한 게 있잖아. 끝까지 밀어붙이자. 조태준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폭풍 같은 대결이 곧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임시총회 당일 주민회관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10명 정도 참석하던 총회와는 달리 이번에는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몰려들었어요. 복도까지 사람들이 서 있을 정도였죠. 단지 전체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회관 앞쪽에는 조태준과 그의 지지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부녀회장 김순자를 비롯해 몇몇 동대표들이 조태준 주변에 모여 앉아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반면 뒤쪽에는 도연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회색 모자를 벗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그의 곁에는 박경비와 김미화원 그리고 민석을 지지하는 몇몇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박성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간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주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성호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난 며칠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관리소장 직무정지건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조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박성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먼저 한빛 시스템에 대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도성산업으로부터 과거 납품 비리로 인해 거래 제한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회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한 발표였거든요. 그리고 한빛 시스템 대표 한정수 씨는 조태준 사장님의 처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조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조용히 해주세요. 박성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총회 전날 밤 회의실에서 조태준과 부녀회장이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음성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소장 성격이면 끝까지 버틸 텐데. 부녀회장의 목소리가 회관에 울려 퍼졌어요. 그럼 더 좋지. 버티면 사진으로 죽이고 무릎 꿇으면 그 장면을 써먹으면 돼. 조태준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회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속임수에 당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거죠. 영상이 끝나자 도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주민 여러분,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강도연입니다. 도성산업 명예회장이자 강민석 관리소장의 아버지입니다. 회관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그강 회장님이야? 도성산업 회장이 여기 사신다고? 하는 수군거림이 들렸죠. 저는 오늘 제 아들의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도연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을 하러 왔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러 왔습니다. 도연은 준비해온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이 문건들은 도성산업의 공식 준법 자료이며 구청 감사실과 검찰청에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한빛 시스템의 과거 비리 이력, 입찰 방해 정황,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모든 증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녀회장이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어요. 그건 날조된 거야. 저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려고. 그때 뒤편에서 박경비가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박경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15년 동안 이 단지에서 일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관리소장을 봤지만 강민석 소장님처럼 원칙을 지키고 주민들을 생각하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김미화원도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소장님은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는 다른 소장들과 달랐어요. 항상 존중해 주시고 챙겨 주셨어요. 이어서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관리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들이 모두 민석을 지지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소장님이 우리한테 시킨 건 단 하나였어요. 법대로, 원칙대로 하자는 것 뿐이었습니다. 조태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상황이 완전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제 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조태준 씨, 당신의 사문서 위조, 공갈 협박, 그리고 입찰 방해 행위는 모두 법정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도연이 단상에서 내려와 민석의 곁에 섰습니다. 부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무릎은 누가 꿇어야 합니까? 도연의 질문이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원칙을 지킨 자입니까? 원칙을 짓밟은 자입니까? 회관은 숨을 삼킨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조태준에게 집중되었어요. 조태준은 한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지지하는 눈빛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부녀회장마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조태준은 마이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다리로 무릎을 꿇었어요. 회관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어요. 도연은 조태준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은 복수의 선언이 아니라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회관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치던 박수가 점점 커져서 결국 회관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민석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된 기분이었어요.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석은 관리소장으로 정식 복귀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해산 후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었고 부녀회장 김순자는 직을 내려놓고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문을 게시했어요. 조태준은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한빛 시스템은 입찰 대상에서 영구 제외 조치를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는 새로운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공동주택 노동인권 교육 도성산업사회공헌재단 후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었죠. 강의 1강은 도연이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원칙이 이기는 날이었어요. 민석은 아침 일찍 사무소에 나와서 밀린 업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공석이었던 자리를 메우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소장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박경비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민석이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무슨 말씀이에요? 소장님이 옳은 일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박경비의 말에 김미화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소장님. 덕분에 우리 단지가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일하기도 훨씬 편하고요. 민석은 이런 따뜻한 동료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곁에서 지켜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 도연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점심 같이 할까? 예전 그 분식집에서.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좋습니다. 30분 후에 뵐게요. 단지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부자는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쟁반짜장 2그릇, 노랗게 변한 단무지, 그리고 미지근한 보리차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어색함 대신 따뜻함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어떠세요? 요즘 몸은 괜찮으시고? 민석이 먼저 안부를 물었어요. 지난 한 달간 도연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걱정되었거든요. 응, 괜찮다. 오히려 요즘이 몸이 더 좋은 것 같아.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덕분에 오랜만에 의미 있는 일을 했거든. 제 덕분이라뇨.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해결된 거죠. 아니야, 민서가. 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만약 내가 중간에 굴복했다면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었을 거야. 민석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인정해 주다니.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 도연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내가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닌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회장으로 성공한 것보다 너 같은 아들을 둔 게 더 큰 성공인 것 같아. 민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분식집을 나서는 길에 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총회는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 도연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먼저 규칙을 이야기할 거야. 조금씩 변해나갈 거라고 봐. 실제로 며칠 후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주민들이 스스로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이익이나 인맥에 의존하려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모든 입찰 과정을 공개하자. 업체 선정 기준도 미리 명시하고 관리비 사용 내역도 매월 상세하게 공개했으면 좋겠어. 주민들의 이런 제안들을 들으며 민석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저녁 무렵 민석과 도연은 다시 그 분식집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네온사인이 젖은 유리창에 반사되어 면발 위에 알록달록하게 비쳤습니다. 아버지, 응, 주민들이 변하고 있어요. 스스로 원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도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조금은 바꿨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어요.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도연이 회색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예전처럼 숨으려는 게 아니라 단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었어요. 민서가, 네, 나는 오늘 내 곁에 서서 많이 배웠다. 도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회장으로 산 세월보다 아버지로 사는 법이 더 어렵더구나. 민석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배워요, 아버지. 시간은 많으니까. 그리고 민석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경비실 야간 커피는 제가 살게요. 박 경비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부자는 나란히 걸으며
단지로 향했습니다. 가을비가 그쳤고 구름 사이로 별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늘 그랬듯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어떤 누군가의 굴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엄이 지켜진 밤이었습니다. 원칙이 이긴 밤, 진실이 승리한 밤이었죠. 단지 입구에서 부자는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서먹하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함께 옳은 일을 해냈다. 이보다 더 큰 성공은 없을 것이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곧 더 따뜻하고 좋은 사연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